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15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낮에는 좀 덥군요. 물의 이동이 전국을 훑어가고 이제는 열루다가 이제는 다시 마무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연구원 여러분 앞에 농업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 새로운 길을 찾다 이러한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밥상에 오를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것은 흙과 물, 햇빛과 바람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명순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수확량과 경제성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농약과 비료, 제초제와 호르몬제는 처음에는 편리하고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토양은 병들고 농산물은 생명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흰콩밭에서는 제초제가, 고추밭에서는 살충제와 살균제가, 엽채류에는 심지어 호르몬제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이제 살아있는 에너지의 결실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우와 태풍, 가뭄과 바람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정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농민과 지식인 모두가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농업 어디에 서 있는가? 먼저 신콩 경작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콩 재배 농가 상당수는 우분을 투입하고 잡채 방제를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콩 재배지의 80% 이상에서 잡초 관리에 제초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방식은 공동 방제나 개인 살포가 보편적이죠. 농약 혼합 사용 비율은 70%를 넘습니다. 살균제, 살충제를 섞어 쓰다 보니 내성곤충과 내성균이 빠르게 등장합니다. 고추와 엽채류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추는 전국 농약 사용량 1위 작목입니다. 평당 농약 사용량을 보면 한국은 미국의 약 7배, 일본의 3배에 달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상추, 부추 같은 잎채류는 매일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약뿐 아니라 성장 촉진는 호르몬제까지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농업의 현실입니다. 농민은 농약 없이는 농사 안 된다고 말하고 소비자는 농산물 안전한가? 네, 이러한 걱정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농약과 비료의 과학적 진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약의 내성과 잔류를 먼저 알아봅니다. 콩밭에 많이 쓰이는 살충제는 진딧물, 총채벌레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3, 4세대가 지나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 결과 농민은 약을 2배, 3배 더 쓰게 됩니다. 농약은 작물 잎과 열매에 잔류합니다. 예를 들어 고추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률이 채소류 중 가장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화학비료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비료는 질소인 칼륨의 유지죠. 네, 이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 16대 요소라고 해서 지금은 16가지를 믹서해서 작물마다 다르게 살포하고 있죠. 초기의 작물은 빠르게 자라지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다가 이러한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토양 내 미량 원소와 유기물이 아주 고갈돼 버립니다. 실제 한국 농지의 평균 유기물 함량은 2% 미만인데 건강한 흙은 최소 5%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반도 못 미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미생물 제재의 한계를 지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정 균, 예를 든다면 뭐 바실러스균이나 트리코도마라는 것, 그리고 EM 같은 것,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다가 증식해서 투입하면 단기 효과는 있지만 토양 속 1g에 10억 마리 이상 공존하는 미생물 다양성을 대처하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다른 병해가 확산돼 버립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다가 자연의 원리와 청소하고 정화하는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가 내렸던 것과 지금의 비가 내리는 것은 좀 다르죠? 예, 30년 전만 해도 여름장마는 2주 이상 꾸준히 내리면서 농작물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시간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아주 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이상이 아니라 자연의 청소 작용입니다. 토양에 쌓인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단시간에 씻어내는 과정이죠. 농민은 피해만 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자연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몸부림입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죠. 강풍은 나무를 쓰러뜨리지만 동시에 약한 개체를 솎아내고 산과 바다를 순환시켜 새로운 생명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적 시각에서 본 농업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일부이며 별과 행성처럼 끊임없는 변화와 정화를 거칩니다. 태양의 열은 지구 생명체의 근원 에너지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여 저정하는 과정이죠. 벼가 물속에서 잎을 먼저 내는 것도 우주적 에너지와 연결된 생명 전략입니다. 뿌리가 아닌 잎을 내어 빛을 먼저 받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말입니다. 다른 작물, 모든 작물은 뿌리가 먼저 나오는데 벼라는 이 특이한 작물은 잎을 먼저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흙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작물에 담기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집니다. 화학적 잔류물만 가득한 농산물은 생명의 파동이 약해지고 발효된 유기물로 자란 농산물은 강한 에너지를 담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회복과 흙을 살리는 새로운 농업의 길로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탭이라 하더라도 썩은 우분은 흙을 망칩니다. 그러나 70에서 80도의 고온에서 발효된 유기물은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고 유익한 미생물을 늘려줍니다. 실제 이장집 에너지 농법 실험에서는 동일한 면적에서 관행 대비 병의 발생률이 70% 감소했고 수확량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태양열을 직접 받게 하는 작부체계, 물의 순환을 이용한 벼직파, 바람을 차단하지 않고 통하게 하는 농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농약, 비료 대신 자연의 힘으로 병해를 이겨내는 그러한 길입니다. 농약과 비료의 과학적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그 빈자리를 자연의 발효 정화 에너지로 메워야 합니다. 이렇게 잘 진행을 한다 하면 수확량에서 결코 충격이 가지 않고 다수확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기농으로다가 전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생산만이 아니라 토양 환경 건강까지 연구원 여러분들이 고려한 장기 지속 가능 농법으로다가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죠. 계속 농약과 비료에 의존해 수확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흙과 환경 건강을 지키며 우주의 에너지를 담는 생명농업으로 나아갈 것인가? 연구원 여러분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키우고 자연을 살리는 지혜의 주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흙, 내일의 농산물,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자연에서 비가 내려 깨끗이 아주 청소한 이곳에 농약과 비료로 썩은 퇴비로 흙을 또 오염시키며 내가 농사진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연에서 청소해준 이 토지에 자연을 도와주며 자연과 같이 숨쉬며 다른 차원의 자연 공부를 시작하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요새 전국의 물의 이동이 이제는 끝나가죠. 많은 피해 보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희생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빨리 왜 이러한 일 속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일은 제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 물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 좀 따끔한 이야기를 좀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